안녕하세요. 현재 CEK 프레임워크 개발을 맡고 있는 신성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어 처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했는지,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했는지, 그리고 모델 중에서 요즘에 조금 핫한 딥러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대화를 풀어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모델 구조, 그리고 익스텐션 가이드, 챗봇 최적화 방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뭐 챗봇을 개발하실 분이나 서비스로 적용하실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자리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번에 작년 12월에 첫 번째로 블로그 고객센터 챗봇이라는 걸 출시를 하면서 그 이후로 한 30개 이상의 서비스와 챗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한 것도 있고 POC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8개 모바일 PC에서 서비스로 출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뭐 이벤트 챗봇이든지 지금 현재 클로바에 들어가 있는 대화 모델, 그리고 각종 제휴, 타 회사랑 각종 제휴 POC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왜 CEK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구축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CEK 프레임워크, 챗봇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봇을 가지고 개발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컴퓨터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 기술 중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인데, 이미지라는 하나 그림 중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뭐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텍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가정 자체가 주변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자주 출현하는 빈도수나 이런 걸로 예측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단어의 그 고유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유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하게 만들기 쉬운 거죠. 하나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단어의 주변을 보면 그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학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쪼개 보면, 사람은 단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게 이 정도까지 떠오르진 않지만 적어도 뭐 어떤 데피니션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서 그 주변의 단어를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단순히 다른 많은 문장들을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단어에 대한 고유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주변 단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 도메인마다 데이터 구조가 조금씩 다르면 항상 그 의미를 다시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언스테이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구조도 다르고, 영어, 뭐 한국어, 중국어 다 구조가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물론 문화랑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하신 분들에게는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뭐 엠니스트나 사이파 10이라는 이제 큰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해놨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오픈 소스로 많이 해봤는데요. 영어도 솔직히 말하면 영어의 경우는 텍스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이터, 연습용 데이터, 그리고 평가 모델용 데이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능도 많이 올랐고, 데이터도 올라가고, 알고리즘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이 되었는데요. 뭐 저도 많이 활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는 이제 번역 모델 많이 사용하시죠. 예, 저도 여러 가지로 뭐 영어를 번역하거나 일본어를 번역하거나 업무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물론 아직까지는 사람의 전문 통역사까지는 못 따라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 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닌 타 회사들도 많은 스피커를 출시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툴로 하나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대화형 챗봇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저희가 만드는 구조를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챗봇 프레임워크 CK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 공개는 안 되겠지만 향후 공개가 될 챗봇 프레임워크의 구조인데요. 이제 챗이나 보이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루트, 예를 들어 클로바, 라인, 뭐 네이버 서비스인 톡톡 그리고 그 외의 서비스들까지 비롯돼 가지고 쿼리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뭐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징을 뽑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를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메인에 판정을 한 다음에 대화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모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아무래도 이제 챗봇 아키텍처를 구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특징들을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장들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 기계가 좀 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듯이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델을 개선하고 추가가 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을 했고 단순히 뭐 연구나 이런 수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나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실제 서비스가 가능하게까지 이제 서비스를 해서 향후 모델의 확장까지 기획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쿼리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여러 가지 단계로 쪼갭니다. 그 쪼갠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뭐 개체명 인식이나 뭐 형태수 분석이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답변할 수 있고 충분히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라면 저희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챗봇 모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베딩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각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어떤 답변을 내야 될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할 점수를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거일까라는 기준치로 뽑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만약에 이 답을 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정확도가 이제 뭐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정을 한 다음에 답변을 준 다음에 답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답변을 적절한 답변을 돌려주고요. 그 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돌려주는 게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는 더 맞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자연어 처리 업무를 하시던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냥 일반 개발자분들은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서 조금 더 비유를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장을 분류하고 그리고 토크나이징도 하고 그 다음에 벡터화를 시키고 쿼리 분류를 하고 챗봇 모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이 과정들이 저는 이제 뇌가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뇌가 학습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을 하고 최단 시간하고 최소의 노력을 통해서 그 모델과 그 언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베이스 모델인데요. 가장 베이스 모델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구글이 사용하는 그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모델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및 대화형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대학 모델을 설계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구조가 조금 많이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어떤 뭐 테크닉 같은 거를 많이 넣었거든요. 뭐 하이웨이 네트워크, 뭐 이런 바이디렉셔널, 뭐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좀 더 잘 하고 싶기 때문에 저 좀 더 이제 추가를 해서 학습을 잘 하는 과정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본 베이스 모델은 있지만 어쨌든 각 모델이 학습을 하면서 추출하는 피처는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에 보는 첫 번째 LSTM이라는 모델 그 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정보를 계속 추출을 하고 그리고 잊어야 되는 정보는 계속 있게 하고 두 번째 정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바이디렉션이라고 나온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영어 뜻대로 이제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습을 하면서 어떤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인베딩 쉐어링이나 이런 거 같은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모델 말고도 뭐 컨볼루션 계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뭐 속도의 개선도 있고 이제 모델의 성능도 어느 정도 입증된 모델이고요. DSSM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서치나 이런 곳에서 많이 연구되던 다양한 그 모델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처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앙상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도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다수결로 뽑겠다 이거입니다. 어떤 이 관련 쿼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다수결의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걸로 가장 높은 답을 꽂아서 뽑겠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델에 그러면 어떠한 인풋이 들어가고 어떠한 아웃풋이 들어가냐 하면서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n-핫 벡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n이란 건 숫자에 대한 벡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의 입력이 아니라 추가의 입력을 계속 넣으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거를 개발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영어나 어떻게 보면 영어나 뭐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 일본어는 이제 조사랑 이 의미가 좀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은 먹었니, 밥도 먹었니, 밥을 먹었니 등등등 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 정보를 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우선은 시도를 전부 다 넣는 형태로 해서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전부 다 넣었고요. 보시면 저희가 넣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쪼개는 토큰 단위로 정보를 넣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형태수 분석에 대한 정보도 넣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미에 대한 정보 넣고 향후에 이제 지속해서 개체명의 태그도 넣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피처, 좋은 근거를 찾으면 넣는 모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성능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모으면 이제 인베딩 매트릭스, 이제 벡터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설명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밥의 경우는 사람이 밥을 들었을 때는 명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밥이라고 하면 이제 쌀밥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가자의 식사의 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사람이 이해하는 건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의 128차원의 어떻게 보면 128차원으로 밥에 대한 단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관련 의미와 유사한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걸 학습을 하면서 점점 정확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전체적인 뷰를 보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기본 모델은 이제 어터런스 모델이나 스테이트 베이스 모델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경우고요. 저희도 물론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베이스 무조건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로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문과 같은 이제 골 오리엔티드 로직 같은 것도 그 중에 있고 그 중에 이제 딥러닝으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걸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클로바 챗봇 익스텐션 가이드를 지금까지 만든 모델을 활용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도메인 생성은 이제 향후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디벨로프 사이트에 가가지고 커스텀이 있고 챗봇이 있는데 챗봇을 선택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메시지인데요. 다음과 같이 화면이 돼 있고 뭐 그 고객의 쿼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인사를 할 문장,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거부를 해야 할 상황에 잘 모를 때 나오는 문장, 그리고 장애가 났거나 잠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될 때 문장을 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금칙어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서비스에서는 안 된다 해서 뭐 욕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적인 용어가 될 수 있고 뭐 타사 제품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답변 옵션을 한번 보면 이제 답변 옵션에 대해서 뭐 블로그 삭제, 뭐 인기 있는 오디오 클립 듣게 해가지고 관련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래에 이제 URL이나 기능을 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게 챗봇에 대답해서 고객한테 뭐 UI나 이런 식으로 뿌려줄 수 있게 설명이 돼 있고요. 답변을 좀 더 이어지게 하고 싶은 객관식 형태 답변을 설정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객관식 모델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고객이 뭐 케이스에 별로 답변이 나오게 해서 좀 유도를 하는 형태의 답변 형태 설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어 모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챗봇 프레임워크랑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답변에 대한 정확도 허용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답치는 사실 수치는 없고요. 이제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도메인의 특징,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면 주문의 경우에는 답변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나는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답변에 그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정확도라는 점수를 거의 최대로 올려놓고 써야 될 경우도 있고요. 잡담의 경우에는 조금 딴소리가 나와도 괜찮아, 그게 재미 의도기 때문에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나오는 게 괜찮아 라고 말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모델별로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모델이 지금은 A, B 예제로 나눠져 있지만 향후엔 더 이제 이건 예시 그림이니까 추가되겠죠. 모델 A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모델 B가 잘하는 것도, 모델 C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 A, B, C의 비율에 따라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 과정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의 쿼리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전혀 다른 소리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최대한 모델은 답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모르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거나 비율이 몇 개 이상이면 거부를 한다. 답변 거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다, 서비스적에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설정도 돼 있습니다. 채널을 보시면 이제 채널 연동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챗봇 모델을 만들고 빌드를 시키면 빌드가 완료가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활용해야 되나 할 때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이제 채널 연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네이버 앱과 연결을 할 수 있는 톡톡 채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톡톡 채팅 서비스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라인이나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고, 향후 이제 그 외 플랫폼은 이제 정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모델을 만들고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용자 발화 입력을 해가지고 기존하고 조금 다른 방식은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을 할 때 오른쪽 예와 같이 이제 다양한 문장들을 입력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등록 시 오류 메시지가 노출돼요, 등록 시 버튼을 클릭해도 반응이 없어요 등등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똑같은 의미인 답변, 내가 답변을 똑같이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답변도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넣은 다음에 그 무작위로 선택해서 답변이 나오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덜 고객들이 질려할 수 있는 과정으로 UI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온 것과 같이 개체명,
이라고 해가지고 개체명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의 뭐 학습된 모델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위해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예측하는 것과 이제 고객이 서비스적으로 꼭 써야 되는 모델을 두 가지를 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뭐 예를 보여드리면 뭐 이거는 이제 동의어에 대한 경우긴 한데 삼성에 대해서 갤럭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많이 넣으면 좋지만 안 넣어도 어느 정도 확률로 비율로 저장해가지고 예측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개발하면서 꼭 필요했던 기능 중에 하나 같았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FAQ 챗봇이나 뭐 다른 걸 만들 때 실제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부터 다 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직접 저도 개발을 해보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기는 좀 공수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분명히 똑같은 일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느 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뭐 사전 형식은 아니고 템플릿 형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대화를 가면 일상대화에서 인사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뭐 지금은 많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많이 확장이 되겠지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챗봇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대한 공수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템플릿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뭐 테스트 과정은 이제 학습이 완료됐을 때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직접 학습을 해놓고 발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질문을 치면 답변이 나오는 과정으로 단순한 과정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클로바 익스텐션하고 클로바 앱에 연동되는데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TTS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드럽게 나오지만 그런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고객들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굳이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저희 클로바 앱이든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동해 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 내용을 검색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로그 고객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건지 다 이렇게 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하면 이제 완성한 플랫폼에 원하시는 플랫폼에 연동을 해가지고 블로그 고객센터 톡톡 연동의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의 로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잡담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답변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반복되던 일상에 대한 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챗봇 개발화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적화 방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하면서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의 강조도 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일인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나 업체, 뭐 SI 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고 다른 업체를 보면 우리도 챗봇을 만들고 싶던데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시나리오, 자 원하는 건 여기 있다. 원하는 건 여기 있는데 이제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 로그 아니면 정지 안 된 로그 데이터라고도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생성은 꼭 필요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르바이트나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고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까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냐. 네. 인공지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 한글 데이터 많은데 뉴스 데이터 많은데 뭐 그런 걸 활용할 수 없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좀 뭐 얘가 극단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서비스 적용 준비됐나요 하는 의도는 대부분 제가 경험했는데 이제 좀 이상하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준비가 됐냐, 왜 내가 시연해 보면 안 되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양과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잡담성이 아닌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챗봇의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8할 이상일 겁니다. 그거에 맞는 데이터가 없거나 뭐 고객센터 경우에도 뭐 로그가 뭐 로그는 아니어도 이제 상담한 일지가 대충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좀 더 현명하게 생성을 해야 되고 인력이 꼭 필요한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인간지능이라고 해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좀 현명하게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획적으로 반드시 이제 챗봇이 활용돼서 더 편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챗봇이 그래서 이번에 고객센터 경우에는 좀 더 챗봇이 사용돼서 더 편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시는데 검색을 어떻게 무슨 단어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 문답 형식으로 검색에서는 QA로, 향후에는 이렇게 QA로 이야기를 물어보면 답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경우라고 하고요. 무조건적으로 챗봇을 넣는 거는 처음에 조금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순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클로바 기획과 이제 고객센터에서 이제 도메인을 확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활용하고 싶다는 니즈가 어떻게 보면 확실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 코디네이터, 실제 상담사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문의와 그런 생성에 대해서 생성을 임무를 맡았고, 초반에는 그분들이 생성하시다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업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다만 이제 조금 괜찮았던 점 중에 하나는, 고객센터 실제 상담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다 보니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화할 수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그 정보를 정보화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만들고,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분들이 생성하는 경우도 계속 검수를 해드립니다.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처음에 교육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뭐 하루에 뭐 500개, 뭐 1000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를 생성하면 나중에는 나오는 게 정말 데이터가 없어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실까요, 막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숫자만 채우기도 많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모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서 정책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전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아까 전에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한 이후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서로의 합의하에 평가 결과, 내부에서 이제 그 어떻게 무작위 평가를 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 이상이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 론칭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내부의 서비스를 내부의 점수를 달성하고 론칭을 했고요. 지금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는 경우와 실제 서비스의 경우는 많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테스트의 점수보다는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핑퐁식으로 이제 이런 로그 데이터 그리고 보강하고 또 학습하고 보강하고 또 학습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초반에 론칭하고도 초반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 좀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고 수정하면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저희가 일정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을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자라는 식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도 잘 되고 니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챗봇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례가 생겨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AI가 생성한 대화가 어떤 것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실제 AI가 NLG 인공지능이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있던 데이터를 제대로 찾아주는 경우에 대해서 나온 경우인데요.
보시면 보시면 아랫게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위에 건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답변에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한 경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경우를 한번 보시면 더 대답을 잘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성한 경우가 아래 검은색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위에 쿼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답변, 정해진 답변보다 훨씬 더 답변을 잘 생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좀 많이 쌓이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로 이렇게 쌓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성을 해도 품질이 나쁜 데이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좀 더 잘하는 답변 사례도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겠죠. 답변 중에 하나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나중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생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학습에 대한 팁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사의 활용 여부입니다. 한국어 중에서 가장 컴퓨터가 어렵고 한국어 처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고생하는 분야가 조사입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조사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뭐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때? 피자 주문해줘. 그리고 피자를 주문해줘라는 경우에는 사실 조사가 뭐 의의가 빠지든지 늘이 빠지든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의미와 의도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이제 기존의 조사를 제외하고 학습을 시키면 이런 경우에는 좀 한계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었어, 밥만 먹었어, 밥도 먹었어, 밥마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밥이나 먹었어, 밥까지 먹었어 등등등등 너무 많은 사례가 어떻게 보면 조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사례거든요. 물론 이거를 조사를 같이 학습시켰다고 해도 100% 이해를 하기에는 모델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성능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에 요소로 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NHAT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다라는 거를 나누고 형태소의 정보도 넣고요. 그리고 어무의 정보도 넣고 그걸 마지막 위에서 합쳐서 학습을 시키는 구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학습의 개선의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같고 어미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점심 뭐 먹었니? 점심 먹어 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이렇게 다양한 문장의 사례가 많습니다. 생성을 할 때도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 원형 복원이라는 테크닉을 활용해 가지고 원형 복원으로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특히 데이터가 작을 때 무조건 다 효과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작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 좀 도메인이 확실한 곳에서 좀 효과를 많이 얻었는데요. 유저가 발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의 분포를 줄여준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심 뭐 먹니? 점심 뭐 먹어도 결국에는 비슷한 단어지만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원형 복원 테크닉으로 전처리를 해서 활용하면 학습할 때도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할 때도 점심 뭐 먹다 라고 이렇게 치환이 돼가지고 놓기 때문에 최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챗봇 테스트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는 오히려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개선은 있었지만 엄청난 큰 효과는 조금 없었습니다. 효과는 있었죠. 그래도 이제 실제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품질이 5%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특히 데이터가 작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원형 복원을 하면 데이터가 블로그 어떻다 만들다, 블로그를 어떻다 만들다요,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최대한 가까운 문장으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사례와 적용했던 사례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사례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 좀 향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어쩔 수 없이 초반에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뭐 템플릿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을 때 조금 먹혔던 테크닉 중 하나인데요. 이제 보시면 그 날씨 도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날씨 도메인만 딱 학습을 하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학습을 한다고 해도 실제 유저 쿼리가 들어오면 실제 유저 쿼리에 어떻게 보면 단어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판단 요소가 좀 적어가지고 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뭐 오늘의 날씨는가 날씨 알려줘가 유사도가 뭐 9.9899면 오늘의 날씨는가 더운 날씨에 음식 추천을 하면 0.95 뭐 97 정도 나왔다고 뭐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뭐 차이는 이제 더운가 뭐 음식이 실제로 날씨의 도메인에 없었다고 해도 유사한 방향으로 적다 보니까 이제 구분에 대한 구분선이 좀 작았던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추가로 이제 주문 도메인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넣는 게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 있는 도메인을 같이 함께 학습을 시킴으로써 실제로 실제로 처음에 더운이나 음식이란 단어가 주문 도메인의 단어로 있을 때 그 단어를 단순히 위의 경우처럼 이거는 모르는 단어예요라고 소큰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아래의 경우처럼 이건 아는 단어예요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변은 날씨 도메인만 나가게 세팅을 해놓고 학습은 같이 시키지만 날씨 도메인만 나가게 해놓으면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더운 날씨에 음식 추천이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유사도 뭐 일정 적정값은 뭐 0.9 정도로만 맞춰놔도 저 답변은 제가 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라고 서비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좀 더 실험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경험 삼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실험하면서 느낀 거는 뭐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데이터에 맞는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객센터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유형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요. 그 외의 도메인, 전혀 다른 도메인은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포도 다르고 데이터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무조건 그게 먹히지는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위에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전처리 입력 모델 구조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매번만 하는데 어느 정도 공수가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초기에 이거를 좀 더 쉽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모델을 넣고 특징을 뽑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넣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약에 챗봇이나 이런 거를 만드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양하게 넣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무리를 해드리면 챗봇을 데이터로 론칭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디에서 필요하고 그게 진짜 챗봇으로 해가지고 정말 편한가, 네, 사람들이 쓰기엔 편한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뭐 강조 안 드려도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정말 양뿐만 아니면 질도 중요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데이터가 들어오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있으면 아까 전에 사례처럼 좀 양질의 데이터를 잘 뽑을 수 있고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증대할 건지랑 데이터 좀 소규모 데이터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유관 부서가 많으면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기존에 뭐 챗봇을 안 해보거나 뭐 그런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뭐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쉬운 모델에서부터 시작하자입니다. 쉬운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정말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기존 모델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쉽게 테스트를 해보고 내 가정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뭐 저희가 느낀 거는 딥러닝이 답은 아닙니다. 뭐 딥러닝은 그냥 머신러닝의 부분 중에 하나지만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이 점은 조금 더 데이터를 쉽게 넣을 수 있고 좀 더 적게 넣을 수 있는데 좀 더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피처를 찾기, 특징을 찾기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단일 모델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다수의 모델의 값을 뽑아가지고 정답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정확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자랑 이제 관련 부서 이런 모두가 테스트도 쉽고 개발도 쉽고 그리고 뭐 학습도 쉬운 구조로 생성을 해가지고 하시면 챗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에서 뭐 QA로 실제로 이제 트렌드가 바뀔 때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챗봇을 생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서비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개별 사용자들이 이제 각각의 챗봇을 구축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양이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딥러닝이라든가 그런 ML 알고리즘들이 돌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그냥 뒷단에서는 그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합쳐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 프리트레이닝된 그 뭐 워드의 벡터 값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순히 딥러닝 모델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규칙이나 이런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데이터가 작다고 해도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 입력이 나오면 출력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그 베리에이션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사람의 공수를 좀 줄인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넣으면 바로 학습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과정은.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이 물건 사면 그 언제 이 물건 언제 와라고 물었을 때 물건을 안 산 사람이라면은 일반적인 안내를 해주면 되지만 물건을 며칠 전에 산 사람이라면 배송 추적 쪽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고객 맞춤형으로 다른 대답을 하게 하는 게 가능한지 네, 여쭤보고 그런 싶습니다. 점에서는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넣지 않았지만 그 액션 태그라는 것을 태깅을 다 달아주는 기능을 해서요. 뭐 아까 전에 뭐 말씀해주신 예로 비슷한데 뭐 아침에는 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에는 뭐 잘 주무세요와 같은 그런 시간별 태그를 붙여줄 수도 있고 뭐 액션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를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뭐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기능을 위한 고객센터 같은 기능이 들어가는 챗봇을 만드는 거랑 그러니까 완전 스몰톡 같이 잡담성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데이터 범위가 다를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양을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그러니까 사람 직접 손으로 했을 때 치챗 스몰톡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조금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온다. 근데 쓸만하다 상용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여쭤보신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 잡담. 네, 잡담에서요. 잡담 기준이었죠.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대답인데요. 어려운 거 저희가 알고 기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랑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뷰형이랑 이런 거에 너무 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데 뭐 그
개수의 기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에 대해서 상담하는 잡담봇을 만들면 연애에 대한 내용도 수십만이 될 수 있고 그냥 일상 잡담이 돼도 일상 잡담이 뭐 10,000개가 될 수 있고 수십만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먼저는 잡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정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용희님이 말씀드렸듯이 뭐 한 문장에는 한 뭐 어느 정도 한 20개 뭐 이 정도에 있으면 좀 답변을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